문재인 빨갱이 노 문재인은 그냥 꼰대 나리 가짜 대통령 경인선 타고 하야가 쇼만해 민주당만 빼고 너란 새끼 에라이 조로남불 어색하게 남긴 한마디 좌파 새끼들 악성좌이 문재인을 빨면 망해 에라이 조로남불 어색하게 남긴 한마디 좌파 새끼들 악성좌이 문재인을 빨면 망해 빨면 망해. 네. 제 노래 가사들만을 조합해서 자정까기 노래방을 완성해 주셨어요. 아주 감탄스러운 일입니다. 이 제 노래의 가사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게 좀 가능한 테크닉이거든요. 아주 특별한 시도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 유니크하다고 하죠. 왜냐면 이런 거를 이제 추정을 불허하잖아. 이걸 따라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노래에 어떤 가사가 있는지를 알아야 이게 배치가 가능하거든. 예.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은 노래가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내 노랜데도 나도 못 쓸 정도야. 그래서 아주 대단한 시도입니다. 아주 실험적인 방향까지 갔다라는 게 예전에도 이런 시도를 내가 했었죠. 이런 시도가 있으셨는데 내가 보면서 '야 이게 계속 창작 작업을 한다.'라는 게 이런 특이점을 내니까 창작이라는 것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창작이 위대하다고 보는 게 인간이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뭔가 새롭게 만들다 보면 끝없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실험이지 실험. 그러다 보면은 뭐 깜짝 놀랄 새로운 무언가가 나온 거예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기존에 있는 저의 노래 가사들만을 따로 조합해 가지고 새로운 노래를 만든다. 음. 와 이건 아주 놀라운 시도입니다. 감사의 말씀드리죠. 첫 번째 녀석! 반도체를 빼면 남는 게 없는 한국 경제. 한국 경제가 점점점 위기 속으로 빠져가고 있다는 아무런 녀석.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면은 어마무지한 마이너스 상태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면은 주요 상장사 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40% 가까이 하락했을 거란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반도체가 없었던 우리나라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을 거란 결론에 지금 삼성 못 잡아먹어서 안 달라 있죠. 예, 반도체 착시 현상에 불과한 2분기 영업이익 관련해서죠. 자, 삼성 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영업이익이 40% 가까이 줄어들었다. 거기다가 매출까지 동반 하락하는 불황형 흑자 구조. 제가 전에 봤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제조업적인 문제인데 제조업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 자동차와 관련해 부품 업체들 76%가 지금 급감한 상태. 철강 등 금속 광물 쪽 70%. 조선업종도 76%. 각각 모두 다 지금 박살나고 있어요. 하반기가 더 어렵다라는 점이다. 지금 보니까 정유항공 호텔도 나오는데 여러분들 호텔 같은 경우도 이번에 보면은 4성급인가가 지금 5만 원에 나오는 곳도 있어요.
아실란가 모르는데 4성급 호텔이 5만 원이야. 그 정도로 망했다는 거야 지금. 호텔들이 죄다 가격들을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사람들이 안 와. 우리나라 경기가 올해 안에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래요. 한국 마이너스 2.3% 역성장을 전망한다. 나라 또 한 번에 써버리면 위험한 상황. 지금 우리나라가 좌빨새끼 때문에 망해가는데 우한 폐렴 때문에 또 망하고 세금 관리 못해서 망하고 기업들 망하고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버퍼가 좀 있나 봐요. 오늘 좀 문제가 있나 본데? 약간 좀 잠시만요. 제가 오늘 문제가 좀 있나 본데. 어이구. 얘가 문제야, 얘가. 이렇게 하드가 열심히 우는 날은 항상 버퍼가 있었거든요. 이게 내가 볼 때는 N 프로텍터 문제인데 버퍼가 없으신 분이 근데 지금 있다고 하시는 거 보면은 좀 내가 하드가 좀 미친 듯이 울어대가지고 이런 날 꼭 문제가 있었어. 이 또 살아나거든. 이런 데 없어져야 돼. 내가 쟤 지웠는데 잠시만요. 쟤를 지워야겠어. 얘야 얘. 여기 있다. 아이고 찾았어. 다 지워버려. 다 지워버려. 얘 왜 계속 울지? 가보겠습니다. 지금 클린합니까? 가보십시오. 이거 뭐야? 이거 채팅창이 안 나오잖아 이거. 예. 예. 나라 또 온 써버리면 위험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마이너스 성장은 1998년 외환 위기 이후 22년 만에 처음인데 지금 우리나라 마이너스 성장하게 생겼어 지금. 하반기에 더 어려워집니다. 앞서 봤던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성장률이 좀 낮아지고 계속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민간 소비라도 그나마 위기 때마다 내수를 떠받쳐왔지만 민간 소비마저도 꺾여버렸어요. 상당 기간 동안 부지를 면치 못할 거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뭡니까 그 자영업자분들한테도 굉장히 그 고민이 되는 대목일 거예요. 재난지원금을 썼지만서도 이게 실질적인 영향력이 없었다. 또한 원리금 상환, 이 그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과 실업률 증가들이 민간 소비를 떨어뜨릴 문제가 있다. 이럴 때면 더 힘들어지겠죠.
음. 자, 이 수출마저도 경기 위축이 예상되고 흑자 폭이 크게 줄어들어가고 있다. 코로나의 장기 국면에 대비해야 된다. 어, 우한폐렴의 감염자 재확산, 예, 대량 실업 발생 가능성, 주요국의 극심한 실적 부진 등등. 예, 이게 이제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자, 이런 와중에 괴뢰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제 논란거리 중에 하나는 부동산 문제일 거예요. 부동산을 왜 이렇게 했느냐? 많은 사람들 얘기가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이게 지금 부동산을 잡겠다라는 거냐? 아니 부동산 가격 폭등시키겠다는 거냐? 이게 지금 불분명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거죠.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지도 팔지도 보유도 말라. 뭐 하자는 거냐예요. 정부 목적이 증세냐? 결국에는 세금이 없어도 일부러 부동산을 변명 삼아서 돈을 올리는 거 아니냐? 주택 매도 유도를 위해 보유세를 대폭 올리고 거래세도 함께 인상해서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택 매도를 유도할 거면 그러면은 적어도 그거를 산 사람들한테는 덜 걷어야 될 거 아니야. 다 올려놓고서는 뭐 앞뒤도 안 맞는 이걸 뭐라는 거야? 팔라라는 얘기야, 사라는 얘기야. 실제로는 증세를 목적으로 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부동산 대책을 보니까 다주택자와 법인의 거래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모두 다 올린 걸 보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도록 유도하기 위해 종부세를 대폭 강화해놓고 거래세를 함께 인상해서 이거는 사지 말란 얘기잖아요. 이건 팔지도 사지도 거래를 하지 말란 얘기잖아. 결국에는 다주택자의 버티기를 유도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되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쉽게 말해서 거래세를 인하해주고 그 다음에 보유세를 강화했다면 이게 팔라라는 의미구나라는 텐데 팔면은 또 세금을 또 높이겠대. 집을 사면은 뭐 이런 식이야. 이쯤 되면 괴뢰 정부의 목표가 집값 안정이 아니라 세수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해석이 나온다. 뭐 세금 강화된 건 다 보셨을 테고. 종부세 봐, 종부세 뭐 막 올라가고 있어요. 예, 다 올렸어 지금. 구간별로 다 올렸어. 3주택 이상은 거의 뭐 2배씩 올랐어. 2배 가까이. 정부의 이런 조치가 시세 차익에 대한 관용은 없다는 기조를 재확인했지만 하지만 거래세 인상이 결과적으로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해 집값 하락의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가 않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부동산 시세 차익은 불로소득이라는 도구마에만 빠져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는 경시하는 것 같다. 정책 목표가 세수 확보에 있는 것 같다. 그래요. 실제 거래세 인상은 정부의 세수 확보에 상당한 보탬이 된다. 보유세 인상 목적이 증세 아니냐는 논란에 기재부 관계자가 증세 효과가 없다고 밝혔지만 양도세가 종부세보다 대상이 훨씬 많은 만큼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파면 그만큼 세수도 늘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 웃긴 거야 지금. 정부가 확실히 돈을 뿌려놓고 이게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부동산을 핑계 삼아서 이쪽으로 엄청난 세금을 뜯어먹겠다라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를 건드린다는 게 그런 의미지. 버텨도 계속 돈을 뜯어가겠다라는 거니까.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문제는 지금 이런 식의 방향이 이런 식의 방향이 굉장히 다양한 세대들에게 고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세대 보시죠. 이번 생은 망했다. 허탈한 20대들. 일단 20대부터가 한 대 맞고 시작하는 거죠. 30대는 영혼을 끌어당겨서라도 할 수 있지. 갓 사회생활을 시작해 모아놓은 돈도 없는 저는 어떻게 내 집 마련해야 될지 막막하다. 차라리 10년 일찍 태어났으면 좋았을 거리라는 생각마저 든다. 10년이 아니라 한 40년 일찍 태어났으면 좋았겠지. 586 세대들 딱 나이면 좋겠지. 현 정권들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20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10년 일찍 태어났어야 되는데 늦게 태어난 게 죄다.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아파트 값을 보고 낙심하는 20대들의 글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다. 이들의 분노는 최근 신혼부부 등의 분노와는 다르다. 30대들은 모아놓은 자금을 바탕으로 어떻게든 대출을 끌어모아서 영끌을 통해 집을 마련할 수도 있었지만 20대들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 동원해도 불가능한 경우가 태반이다. 아파트를 안 산 게 아니라 못 샀다는 점에서 이들은 더더욱 허탈감과 박탈감을 표출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20대들은 10년을 아껴도 모을까 말까 한 돈이 단 3년 만에 올랐다. 열심히 살아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결국에는 이걸 매수할 수 있는 20대는 결국에는 금수저들에 한정된다. 상속, 증여받을 수 있는 여타 동년배들과 자산 격차에 대해서 박탈감을 표하는데 돈 벌기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서울에 내 집 마련할 생각을 하느냐. 부모로부터 돈 받을 수 있는 금수저들만의 이야기다. 자, 그 다음은 정말 웃긴 게 20, 30대가 불편하니까 얘네보다 더 불평한 게 30대, 40대들이야. 금수저 아니면 서울에 괜찮은 집 못 산다. 3040의 절규. 그래요. 서로가 다 힘들다고 지금 난리예요.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다. 내가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 이 미친 소리를 했던 장하성 새끼. 이 개소리가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문재인 괴뢰 정부가 집값이 급등하는데도 이 정책 실패를 자인하기는커녕 강남 아파트는 원래 비싸다는 식의 메시지를 내놨기 때문이다. 장하성 말대로 원래 비쌌던 강남 아파트 가격은 발언 이후 계속 올랐다. 이렇게 강남뿐 아니라 서울 아파트 값이 다 같이 오르면서 3040 세대의 서울 입성이 극히 어려워졌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자, 3040 세대가 아무리 자원을 동원해도 서울 아파트 매수가 불가능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결국 3040 세대는 20대가 그랬던 것처럼 금수저가 아니면 서울에 살지 말란 얘기냐나 한탄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집값, 강남 집값 너무 올랐는데 3040 세대는 도저히 본인들의 소득으로 충당할 수 없을 만큼 서울의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보고 있다. 서울 전역 집값이 급등한 상황. 서울에서 평균적인 수준의 집을 살려면 9억 원 이상의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뜻인데 여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중론이다. 23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결과 없이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 오히려 규제지역 인근의 수요가 늘어나는 풍선 효과가 일어나면서 수도권 지역 집값이 빠짐없이 다 올라버리는 상황이 와버렸다. 자산이 부족한 3040은 대출을 감당할 능력이 있더라도 고가 주택 구입이 원천 봉쇄까지 돼버렸다. 대출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 실수요자가 집을 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투기적 수요 한 명을 차단하기 위해 선량한 수요자 10명을 비정상적으로 벌어만 하면 된다. 자, 아까 그때 말한 것처럼 증여로 매물 잠김까지 생길 우려가 생겼는데요. 이건 뭐 또 이 문제가 이제 그 교육의 문제가 있죠. 이 파락군 지역이라고 해서 서울에서 이제 그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높은 지역들은 이 파락군이라고 부르거든요. 파락번이 아니라 파락군. 예. 이게 이제 그 학군이 좋은 지역이죠. 그래서 그 학군이 좋은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세요. 여기는 일단은 뭐 서울대, 연대, 고대로 많이 가기도 하지만 사회 고위급과의 인맥을 만들 수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땅값이 비싼 거야. 그러다 보니 교육의 불평등이 더 심화될 거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학군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강남 집값이 잡히지 않는 원인은 바로 교육 때문이다.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하는 등 이런 정책을 펼치니 좋은 학군으로 학부모들이 수요가 몰려 가격이 오르는 것. 부동산 대책은 교육 정책도 포함해 종합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집값을 잡으려면 공급을 확대하는 등 시장 원리에 맞는 해법을 써야 한다. 그래요. 보다시피 어떤 이 교육의 문제, 이게 이제 우리가 예전부터 있었던 그 이야기가 있죠. 맹모 삼천지교. 한자로 쓸 줄은 모르고요.
중국말 쓰지 마. 어쨌든 맹모 삼천지교 그 어머니가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을 이사 간다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 그게 왜 그러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동양의 역사를 공부하면 서양과 다르게 동양은 항상 신분 상승의 제도가 있던 거예요. 일본, 중국, 한국 뭐 이쪽 그 동양권은 시험을 통해서 항상 그 신분 상승을 해왔던 거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게 우리가 박혀버린 거예요. 박혔어. 서양은 그런 특정하게 그런 문화에 젖어 있는 그런 구도가 아닌데 동양은 유독 그게 강한 거지. 그러니까 애가 약간 좀 뭐라고 하지? 별다른 능력이 없어. 암기만 잘해. 그러면 그 새끼가 출세하는 거야. 서양은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서양은 실질적으로 다수에게 어떤 이익을 주냐가 중요해. 예를 들면 뭐 물건을 만든다든지 뭐 창작을 한다든지 개발을 한다든지 뭔가 있어야 돼. 근데 단순히 시험 통과해서 잘해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실리주의가 이제 빠져 있는 거지 동양에는 그 유교적 관점인데 이때 이런 이제 시험 문화라는 거 완전히 동양의 문화예요. 시험을 봐서 인생이 완전 역전이 된다 뭐 이런 거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오랜 역사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뿌리 깊게 박혀 있고 동양권은 거기에서 계속 그 도구만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로또 명당이 있듯이 교육 명당이란 게 있지. 왜 잘 가르치는 곳, 잘 가르치고 시험 통과하는 법을 알려주는 곳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우리가 뭐 토익이든 뭐든 시험을 보는 곳이면은 다 이렇게 그런 쪽집게 강사를 찾으러 다닌다는 거. 강남권 뭐 이런 데를 왜 가겠습니까? 비싼 돈 주고. 가보면 달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 토익이나 토플 공부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의 이제 싸구려들 좀 급이 떨어지는 곳은 뭐 영어 단어들을 주로 이런 게 나옵니다. 뭐 이런 수준이야. 아주 급 떨어지죠. 그런 건 나도 가르치겠다. 근데 이제 강남 쪽을 가면요. 교육 방식이 어떠냐? 애들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가르쳐 줘요. 지름길을 알려준다는 거야. 지름길을. 딱 독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글을 읽으면 안 돼. 독해 문제를 보면 무조건 질문부터 봐야. 질문부터 보고 그다음에 보기를 봐. 그러면은 그 질문을 보면은 몇 번째 문단만 읽으면 되는구나가 나와. 그러면은 이 질문을 보고 몇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을 보면 바로 답이 있어. 바로 이렇게 알려줘요. 아주 딱 걔네들은 그 토플이라고 하는 걸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문제 출제의 의도와 빠른 시간 내에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을 맞추는 거죠. 저는 뭐 웬만큼은 다 한 번쯤은 훑고 지나갔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이제 노하우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보통 그런 데를 가면 그 비싼 값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애들이 경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문제를 어떻게 보고 맞추는 법을 알려줘 버리니까. 거기다가 애들이 이제 암기력까지 좋다. 뭐 말 다 했지. 그냥 난스탑이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지 못한 곳에서는 몇 배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몇 배의 노력을. 근데 애들이 이제 그렇게 몇 배의 노력을 한 애들이 막상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가 보면 상당히 쇼킹한 거지. 자기는 어디 가서 공부 못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쪽 세계에 와서는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쟤네들은 너무 앞서가 있고 나도 어디 가서는 1등 했다는 애들인데도 상대가 안 돼 막. 이런 걸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데 가서 이제 터가 주는 어마어마한 베네핏이 이제 쌓여 있는 것. 그게 교육이라는 것. 그리고 그 교육 안에는 이제 인맥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 인맥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다 그 파라군 지역에 있는 애들은 다 못해도 서영고 가고 누구는 변호사 되고 누구는 뭐가 되고 다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별로라고 하지라도 내가 친구만 잘 사귀어도 아주 도움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인맥이라는 것이 돈 주고 살 수 없는 무언가가 이제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가격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미친 듯이.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취업이 이렇게 안 되는 세상일 때는 사실 학벌주의가 무너져야 되거든요. 무너져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이 많이 문화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좀 인맥이 있는 이런 구조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취업길이 있다라는 쪽에 지금 그런 사회 현상이 이런 그 집값 상승에도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는가 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게 지금 3040 쪽에 이제 부모 세대들, 지금 애들을 키우는 부모 세대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과 어떤 그런 니즈와 맞아떨어지고 있다 라고 봐야겠죠. 근데 3040만 이런 게 아니야. 정말 우리나라는 끝도 없이 어떤 피해의식의 민족인가 봐. 민족성 자체가 피해의식에 가득 차 있어. 40대 50대도 그래. 정부 믿고 20년 청약 적축했는데 50대까지 분노합니다. 부동산 가지고 20대에서 50대까지 지금 분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야, 정말 이 정도면은 정말 웬만한 세대가 지금 다 빡쳤다. 왜냐면 60대 이상은 어차피 고연령자분들은 우파이신 분들은 원래 화가 나 있고 10대 애들은 화가 나든 말든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재밌는 나라야. 4040 청약 대기자들의 허탈감. 무주택 중장년층은 봉이냐. 그래요. 20년간 오로지 괴뢰 정보만 믿고 저축했는데 이제 와서 일반 공급을 줄이다니요. 오랫동안 무주택자로 살아온 40, 50대에게도 당첨 기회를 늘려라. 40, 50대 실수요자들이 정부의 특별 공급, 그러니까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확대하자. 가뜩이나 물량이 없어 죽겠는데 내 집 마련의 꿈이 더 멀어져서 반발하고 있다. 신혼 특공 확대로 일반 물량이 줄어들었다라는 불만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대와 40, 50대 간의 세대적 갈등 문제가 벌어지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일반 물량이 더 쪼그라들자 20년간 묵힌 청약 통장을 벌이게 됐다는 한탄이 쏟아지고 있는데 문재인이 대출까지 옥죄고 그러다 보니 30대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지적. 그래서 이번엔 30대 측을 대폭 늘리자 이번엔 40, 50대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전체 파이를 키우는 공급 확대를 하지 않으면서 한정된 물량을 가지고 이리 나누고 저리 나누고 하는 배급제 방식의 정책을 고집하다 보니 매번 폭탄 돌리기식의 제로섬 게임이 계속되고 있다. 이 제로섬 게임이라는 건 누군가가 잃어야만 누군가가 버는 구조를 말하는 거죠. 필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엉뚱하게 세대 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에는 밑돌 빼서 윗돌을 얻는 식. 이렇게 되니까 이제 20, 30대와 40, 50대 간에 이런 대립구도에서 왜 우리 걸 줄이고 쟤네한테 주냐, 왜 우리한테는 안 줍니까? 여기에 이제 괴뢰 정부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빨리 공급을 늘리고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이리 줬다 저리 줬다 약 올리듯이 이러니까 이제 분노 계층만 늘어나는 거죠. 자, 불로소득 잡겠다던 문재인 괴뢰 정부가 주식 단타 차익으로 연 2조가 넘게 벌었던 황당무계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 괴뢰 정부에서 불로소득을 잡은 게 아니라 불로소득이 오히려 늘어났다라는 역설. 맹모 삼천지교. 중국말 쓰지 맙시다. 중국말로 한국말 씁시다. 주택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잡겠다고 공언한 문재인 정부가 되려 주식 단타로 불로소득이 2조 원이나 넘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잇따른 규제 부작용으로 부동산 단타 투기만 성행시켰다는 말이 나온다. 무려 2조 가까이가 지금 단타야. 문재인 정부가 단타 매매를 잡겠다고 난리쳤지만 오히려 차익 규모가 더 늘어난 셈이다. 병신 같은 새끼들 정말. 문재인 정부가 주택 불로소득을 잡겠다고 공언하더니 오히려 정반대 결과를 갖고 왔다. 뚜렷한 공급 대출 대책 없이 세금만 올리면 그 부담은 결국 세입자나 실수요자에게 전가되기 마련.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죠. 노무현 정부가 망했던 큰 이유, 종합부동산세가 그 부자들이 내는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들이 부담은 밑에 있는 계층들, 또 밑에 있는 계층들한테 자꾸 전이가 되는 거야. 그들한테 더 월세라든지 전세값을 올려서 그걸로 그냥 세금 내면 되는 거야. 부자들 입장에서는 그딴 거는 두려울 게 없죠. 자, 그래서 나오는 또 하나의 현상. 실검 찍은 조세저항 국민운동. 부동산 전체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검색어에 조세저항 국민운동이라고 하는 검색어가 올라왔습니다.
자, 포털 사이트에 특정 검색어를 반복적으로 입력해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올리는 이른바 실검 챌린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조세정 국민운동이 실검 1위를 차지했다. 부동산 대책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지난 1일부터 김현민 그 거짓말, 헌법 13조 2항, 6.17 위헌 서민 피눈물, 아주 좋구만. 쭉쭉쭉 문재인 지지 철회, 소급 위헌 적폐 정부 등등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띄어쓰기 주의하시고, 이렇게 실검 챌린지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다양한 디바이스로 쓰시고 띄어쓰기 유의하고 키보드로 입력해라. 복사 붙여넣기 하지 말고. 그래서 잘 띄어쓰기 한 번만 하시고 넣으란 얘기, 뭐 이런 거죠. 잘 보고 써야 반영이 된다, 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자, 박원순 얘기로 들어볼까요? 지금 박원순 사건이 우리가 이제 사망을 안 했으면은 아주 이야기가 쉬워져요. 이야기가 쉽게 그냥 어떤 범죄자, 추행범 뭐 이러고 프레임도 하기도 좋고, 뭐 정치적 이익도 많고, 뭐 할 게 많지. 이 정도면 뭐, 왜냐면 지들이 이제까지 한 게 있기 때문에 뭐 여권 단체들 뭐 하냐 이러고 뭐 할 수가 있지. 근데 이게 사망을 하고 나면 한쪽에서는 너희 무슨 이게 좀 추모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죽음은 그런 것이다, 어쩌고 저쩌고 감성팔이하고, 한쪽에서는 야 이 새끼야 범죄자가 이러면서 또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과정이 아주 팍팍해. 그거를 갖다가 이제 뭐 정당에서 나서기도 뭐하고 시민단체가 나서자니 또 그러고, 애매해. 그냥 애매해. 이것도 그냥 뭐 유튜브 떡밥이지. 근데 이것도 잘못 물었다가 유튜브 채널 날라갑니다 이거. 이거 조심해야 될 떡밥이야 이거. 왜냐면 또 유튜브 기준에서는 또 이제 바라보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박원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박원순에게 누가 고소 사실을 알려줬냐라는 거예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경찰청장이 그 얘기를 보고받고 경찰청장이 그 청와대에다가 전달하는 거는 합법적인 거야. 그거는 원래 있어, 과정 속에. 그런 거는 그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 청와대에 전달한다는 거는 뭐 당연한 거죠, 보고니까. 근데 피의자 박원순에게 누가 알려줬냐의 문제는 좀 얘기가 다르죠. 왜 그러냐면 박원순이 그걸 듣고 결심을 한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이제 뭐 만약 정부 쪽이야. 정부 쪽에서 가까이 말해봐. 지금 큰일 났습니다. 뭡니까? 원숭이가 고소를 당했다는, 고소를. 고소요? 뭘로? 인간이 아니라도 그게 아니라 여자 비서 무릎을 갖다가 이렇게 했다는. 뭐? 부럽네. 이제 나도 못 들은. 그러면 이거 처리하셔야지. 뭐 이거 우리 좀 불리한 거 아닙니까? 좀 처리하시오. 그럼 제가 처리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전화를 하는 거야. 뚜뚜뚜뚜뚜. 여보시기. 원숭이. 누구시기? 원숭이야. 마누디. 얘기는 못 들었나? 뭐시기? 자네 무릎을 핥았다며? 이거 새 나가면 우리 다 죽어. 자네 때문에 우리 다 망해야겠나? 아! 스스로 잘 결정하게. 이런 상황이었다면은 이게 이제 그 이야기가 이건 역시 위계에 의한 극단적 선택을 유도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이건 역시 이제 심각한 거지. 위계 관리에 의해서 위에서 전화를 딱 왔다.
근데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 예를 들어 뭐 밑에서 뭐 경찰청장이 "예 시장님이세요? 제가 이번에 받았는데 이런 게 왔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 원숭이가 뭐 위에다 전화하면서 "이거 좀 이거 어떻게 되나?" 뭐 이러면 뭐 전화를 돌릴 때면 얘기가 다르지. 근데 위에서 먼저 바로 전화해 갖고 "자네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게 생겨서 스스로 결정." 이랬다면은 얘기가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기서 오해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추측을 여러 가지의 상상이 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이걸 알렸냐가 중요한 거지. 어떤 과정으로, 어떤 대사로, 어떤 말투로, 어? 근데 나처럼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자네가 자네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금 이러면서 막 타박을 했다. 그러면은 이 양반이 이제 심리적 압박이 크고 자네 이제 끝났어 막 이런 막 했다든지. 예.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누가 원숭이에게 누가 그 원숭이에게 말을 전했는가가 이게 중요해졌어요. 왜냐면 그 인간이 어떤 말투로 어떻게 사실 내용을 어떻게 전달했느냐가 중요하지. 그치 그 양반이 "넌 끝이야 이 새끼야. 넌 아따, 아따 많이도 그냥 묻혔구만." 하면서 자네는 끝났네." 뭐 이렇게 얘기했다든지. 뭐 아니면 뭐 인제 경찰청장이 좀 까불이야 막 까불까불 "아이고 우리 시장님 한번 나오셔 가지고 망신 좀 당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우리 시장님 잡고 한 단계 올라갑니다요." 뭐 이러면서 약 올렸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이 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누군가와의 통화가 중요했을 거라라는 점에서 이쪽에 인제 진실에 대한 어떤 접근법이 있는 거죠. 누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전화를 한 거냐. 지금 인제 나온 이야기들이 인제 여러 가지 상상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누군가가 지금 이걸 전했는데 그럼 누군가냐. 근데 웃긴 게 뭔 말이냐. 서로가 말이 달라. 서로가 말이 달라. 달라가 좋은 거는 달러로 받을 때가 제일 좋지 말이 달라는 별로 안 좋죠. 말이 달라. 피소 사실을 안 알려줬다는데 적화대와 경찰 서울시가 서로 말이 달라 지금. 말이 달라. 이게 뭔 경우야? 박고원순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을 정황이 뚜렷해. 그러니까 성추행 혐의 들어온 건 경찰이 인정했어. 그런데 관계기관들이 모두 알려준 적이 없다. 박원순에게. 아예 몰랐다고 주장함에 따라 사태 양상이 이상하게 번지고 있다. 자, 경찰은 우리들은 적화돼 보고했다. 그런데 박원순에게 알려준 적은 없다. 서울시나. 그러니까 경찰은 적화대에만 보고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고받았다는 적화대는 우리는 박원순에 대한 내용은 통보한 사실이 없다. 박원순에게 안 알려줬다는 거야. 서울시는 아예 우리는 몰랐다. 그러니까 지금 이 셋 중에 적화대의 보고 과정이나 아니면 적화대가 뭐 안에서 이걸 보고받고 나서라든지 어디선가 말이 새 나간 거예요 지금. 새 나갔어 지금. 그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면 이게 자칫하다가는 정부 관계자가 허락도 없이 이런 게 나갔다. 이게 이제 뭐 어떤 비선 얘기 나오고 이제 기밀 유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지만요. 일단은 박원순이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이 추행 피소 사실을 알고 있었겠죠. 그거 말고는 뭐 다른 내용은 없으니까. 그렇다면 언제 이 양반이 알게 됐는가를 보면 박원순이 파악했던 시점은 8일 오후와 본인 일정 취소하고 관선하던 9일 오전 사이. 그러니까 8일 오후 PM
8일 오후 PM과 하루 지나서 9시 오전이니까 요 사이에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거예요. 자, 남은 의문은 피소 사실을 어떤 경로로 알게 됐냐는 것이다. 어딘가에서 부적절한 정보 유출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크다. 고소와 동시에 피고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 아주 이상하다는 거죠. 서울시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증거 인멸을 기회를 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수사 상황이 상부로 보고되고 상부를 거쳐 그것이 피고소에게 바로바로 전달될 흔적이 있다. 경찰 수뇌부나 적화들을 통해 박원순에게 전달됐을 가능성. 자, 이거라면 공무상 비밀 누설뿐만 아니라 범죄를 덮기 위한 증거인멸 교사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경찰과 적화대는 모두 다 정보 유출을 부인하고 있는데 어디선가는 샜어 지금. 일단은 수사 진상조사 없이는 규명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게 지금 통합당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뭐를 하든지 뭐 또 이거 들어야죠. 내가 제발 강조하는데 유튜버들이 나서면은 일을 망친단 말이에요.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거는 통합당한테 맡겨. 이거는 웬만하면 나서지 마. 왜냐면 자꾸만 일을 망친단 말이야. 그게 물론 뭐 유튜버라는 게 이제 상업적인 세계니까 돈 벌려고 어그로 끌 수는 있어. 근데 이 문제는 철저하게 법적인 그 연구가 되고 준비가 돼갖고 한 방에 빡 때려서 작성을 낼 정도가 돼야지. 준비가 어설프게 됐다가는 이건 뭐냐 뭐도 아니고 그냥 끝나버린단 말이야. 그냥 뭐 떡밥이 그냥 끝나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좀 기다려야 돼. 법이라는 것이 막 급하게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차근차근 조사를 많이 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한 방에 박살을 내는 이런 구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우파가 팩트와 논리, 법치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잖아. 이런 거는 통합당이 빨리빨리 할 필요는 있긴 한데 신중하게 준비해서 가야 된다. 예, 안 그러면 그냥 떡밥만 그냥 어그로만 끌다가 그냥 다 끝나버려. 그러다 통합당이 나설 구명이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지금 유심 깊게 볼 필요는 있겠죠. 그러니까 청문회를 하든지 진상규명에 대해서 어떤 군부를 지피든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이제 우파 진영에 대해서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파가 이제 좌파들처럼 막 그렇게 막말을 하고 세게 가고 무슨 뭘 하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게 우파한테 도움이 안 되거든. 왜냐면 기존의 사고를 갖고 있는 이 샤이 보수, 샤이 우파들이 추구하는 거는 그런 식의 방식이 아니야. 그런 식의 방식에 동의할 사람들은 샤이 보수조차가 되질 않았어, 애초에. 그러니까 그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중도라는 말 쓰지 말라는 등 그러면 자기네들을 중심으로 우파가 가라는 얘긴데 자기네들이 중심으로 우파가 갈 정도가 되려면 자신들이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하다못해 어떤 이념적인 대화가 되든지 지성이 있든지 절제력이 있든지 아니면 법에 대해서 알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예측이 맞아 떨어지든지 뭔가 기여도가 있든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우파 정당이나 우파 내에서 아무런 기여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게 우파 진영의 중심은 샤이 보수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따지진 않는다고. 그런 건 따지지가 않아. 그냥 중요하게 어떤 좌파에 대항하고 어떤 우파가 추구하는 그 거시적인 방향성 그쪽에만 공감을 하면 되는 거지 자질구레한 것까지 통합당이 뭐하냐 이렇게 따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강조하지만 정당은 흥신소가 아니야. 정당은 이런 인터넷 세계에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나 좀 괴짜스러움 이런 거의 유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설 때가 있고 안 나설 때가 있고 이 수위 조절을 하면서 우리가 단순한 몇몇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정치를 잘 모르는 정치 무지층까지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되는 거야. 거기서 이제 사람들의 공감대를 더 끌어내야지. 이게 무슨 여기 인터넷
세계에서만 관심 있는 걸 가지고 얘기했다 그냥 다 터져버린단 말이야. 이거 돌이킬 수가 없어. 그런 거로는 이제 희망이 없지. 그거는 우파가 아니지. 이런 걸 우리가 절제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지성이라는 게 그런 거고 이념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뭘 한다고 예를 들어 경부고속도로를 짓는데 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그 차근차근히 그 과정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파가 좌파를 따라하지 마라. 좌파의 천박성까지 따라하지는 말아라. 우리가 그 정도로 수준이 낮아지면 그게 즐거운 게 아니야. 그게 우리 모두를 다 엉클어 버린다고. 또 말하지만 우파 유튜버들마저도 생존이 위험해진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강조하는 게 있죠. 그냥 일단은 좌빨 새끼들이 삽질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럼 알아서 얘네들이 천박하게 그지없는 그 무식한 운동권 그 꼰대스러운 그 무식한 그 천박함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보시죠. 여기자 협회 창 X. 좌빨 새끼들의 막장 막말 보소. 나왔어. 쟤, 이거 봐. 이야, 그냥 막 나가는 쓰레기들이구만. 여기자 협회 창 X 아니냐. 류호정을 성추행죄로 고소해버릴까. 여권 지지 꼴통 쓰레기들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박원순을 옹호하기 위해서 박원순을 고소인의 연대 목소리를 낸 정치인과 단체들 원색적인 비난 공세인데 수준이 장난 아주 그냥 천박하게 그지가 없구만. 예, 뭐 류호정이 뭐 가지고 싸우는 건 내가 할 바 아니고. 여기자 협회에 대해서도 한번 뭐 여기자 협회 X녀들 아니냐 거친 말입니다. 인정합니다만 기자는 뭐 하는 직업이냐 그러면서 한국 여기자 협회 역시 타겟이 됐다. 여기자 협회가 서울시 직원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는 사람이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 고인에 대한 책임은 안 묻지 않을 수 없다 했더니 창으로 묘사를 합니다. 여기자 협회 응 아니냐. 권력의 협회. 야, 이건 정말 그냥 이야, 그냥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거든. 이거거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어려울 게 없어. 이런 것만 슬쩍 이제 중도에 있으시는 분들이라든지 좀 정체 모르시는 분들한테 슬쩍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야. 슬쩍. 얘네들은 좌파 애들은 참 이러네 이러고 슬쩍 놓고 가면 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거 안녕하십니까. 재팬코리아 프렌드님 감사합니다. 와타시와 공부를 받을 때 감사합니다. こんばんは。日本と韓国はお友達です。 ワゴンスン氏、 아, パロマドンナザルジドタシバラ。 박원순 씨. 예, 박원순 씨까지 들어보았습니다. 곤방와 박원순 씨. 야, 이게 일본말로 어떻게 그게 정확하게 들리네 내 귀에는. 박원순 씨. 다행히 메시지는 아무도 못 읽어서 넘어가는 걸로. 하지만 나는 박원순 씨까지는 난 들었어. 나머지는 내가 못 들어갔고 넘어가. 이거는 좀 내가 볼 때 완화된 것 같아. 좌우단간. 드디어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실런가 모르겠는데 과거에 좌빨 새끼들이 뭐만 하면 다 일기방패를 썼어요. 일기방패가 뭐냐면 일베가 제일 최악의 사이트다 이렇게 묘사를 했지. 근데 내가 인터넷 그 활동을 많이 해봤지만 일베 사이트가 제일 건전해. 역설적으로. 무슨 말이냐. 원래 인터넷 그 커뮤니티라는 게 다 천박해요. 다 그 B급 정서잖아. 근데 다른 좌파 사이트들 보십시오. 무슨 실질적인 성범죄, 납치, 인신매매, 무슨 폭행, 극단적 범죄 이게 다 좌파 사이트에서 일어난 거야. 노무현 좋아하고 문재인 좋아하는 이런 사이트에서 다 그런 극단적 범죄는 다 거기서 일어났어. 일베가 해봤자 명예훼손이야. 30만 원짜리. 해봤자 그거야.
그런데 사람을 갖다가 막 이렇게 하고 막 저해하고 막 뭐 실제로 쫓아가 갖고 그 전라도 사는 애가 부산 사는 그 여자 집까지 추적해 가지고 거기서 막 그 현관문 앞에서 극단적인 일을 벌이고 이런 이 사이코 같은 이런 거 다 좌빨 새끼들이 벌이는 거잖아요, 다. 응? 다 그런 거야. 그런 걸 감안해 보면은 그동안 얼마나 이 좌빨놈들의 이 거짓 선동이 심했겠습니까? 일배 해봤자 뭐 명예훼손밖에 없고 쥐들이 한 게 뭐가 있어. 얘네들 어디 가서 맞으면 맞았지. 그런데 드디어 이 좌빨들이 박원순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들게 됐습니다. 박원순을 하늘나라 보내버린 X는 지옥 가게. 일배 뺨치는 지지자들. 일배가 지금 뺨을 맞았어요. 이렇게 그 좌빨 새끼들한테 이렇게 좌빨 새끼들 후드려 치니까 일배들이 이렇게 눈깔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예 일배들이 이렇게 귀싸대기를 맞고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일배를 능가하는 좌빨 새끼들이 됐습니다. 자,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과 그의 지지자들이 상식 밖 행동을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거야. 좌빨 새끼들이 이거를 우리들은 그냥 슬금을 꺼내서 수면 위로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이런 새끼들을 따라할 필요가 없지. 천박스럽게. 박원순의 지지자들이 일배보다 더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그렇지. 이거 아주 좋아. 자, 일부 극성 빠돌이 새끼들이 고소인의 신상을 파악해 당사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글까지 올리고 있다. 계산된 행동이고 뭐 이거 얼마나 참았느냐. 뭐 이순신 장군의 관노가 잠자리를 들었다 어쩐다. 뭐 정신 나간 새끼네 이거. 거기다가 한국 여기자협회를 창 X로 지칭도 하고요. 예. 입진보들이 욕을 먹는 이유는 욕을 해야 될 때 안 했기 때문이다. 아주 지들끼리도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예. 박원순 시장 죽게 만든 X는 지옥 가길 바란다. 여자가 뭔 벼슬이냐. 예, 아주 그냥 막 나가죠. 지들이 이제까지 있다가 이런. 또 전우영이라는 새끼는 나이 먹고 한다는 소리가 박원순만한 남자 사람 친구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어떤 남자 사람 친구가 무릎에다가 이러고 그러겠냐? 웃긴 새끼네 저거. 완전히 586 꼰대 새끼네 저거. 예. 이거야. 좌빨 새끼들이 태생부터가 저렇게 천박해. 저 좌빨 새끼 운동권 저 새끼들 자체가 머리가 텅텅 비었는데 하여튼 정치병에 걸려갖고 하여튼 뭐 정치 지지하고 정치 아는 척하고 싶은 거야. 근데 머리가 텅텅 비면 저렇게 천박한 거야. 천박해. 저런 새끼들이 무슨 놈의 전투력이고 저게 무슨 투쟁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런 도구만에 빠지면 안 되겠죠. 여기에 아주 그냥 천박한 새끼가 또 나왔네. 이게 다 여자 비서 때문에 여비서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 부산 구의원 비하 표현 논란. 다 더불어 반민주당 소속이야. 그냥 100% 여비서로 인한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 비서를 배우자 자녀 등에도 허용하자. 이거를 지금 이 와중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 아주 그냥 천박한 새끼고 정말 정신 나간 새끼네 이거. 부산의 한 기초 의원이 오고돈 사태와 박원순 사태를 보면서 여비서에 의한 피해라고 표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여비서에 의한 피해래. 더불어 반민주당 소속 비 의원은 여비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정신나간 소리를 써놨습니다. 더불어 반민주당 소속 구의회 의장까지 지낸 인간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비하하는 듯한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어났다. 예, 이 새끼는 이런 정신 나간 새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우파 진영에서 굳이 나서가지고 뭐 공격이 하지를 마. 니들이 공격해가지고 제대로 먹힌 적도 없어. 그딴 거는 그냥 천박한 정치적인 천박한 유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지. 실제 정치판에서는 좌빨 새끼들의 천박함을 우리가 끌고 와서 그걸 깔 때
이게 이제 효과가 나오겠죠. 여기 봐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통합당은 가만히 있었는데 알아서 세상이 움직여 준다고요. 뭐라고? 기자협회. 이해찬 새끼야 기자의 욕설 사과해라. 그렇지. 요런 거. 이렇게 파도가 일지 않습니까?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윈드서핑을 타라고 이렇게. 이게 이제 뭐 우파 정당이 있으면은 여기 윈드서핑을 타면 되는 거야. 니들이 파도를 만들려고 하지 마. 건방지게 뭐라도 되느냐 깝치지를 마. 안 돼. 아무리 손으로 밀고 뭔지라도 파도는 일어나지 않아.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거든. 요 파도 위를 타라. 이해찬 욕설 사과해라. 기자들이 지금 일어났어요. 그렇지. 그러면 또 우파 정당들 이제 통합당들이나 우리 공화당이 됐든 이제 뒤에서 이제 기자협회들 딱 서포트 해줘야지. 기자협회가 성명을 해서 이해찬에게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 이해찬 새끼는 최근 의혹을 묻는 기자에게 쏘아본 뒤 부적절한 욕설을 사용했다. 기자의 질문에 사적 감정을 개입시켜 과격한 언행으로 대응하는 것은 분명 적절치 못한 거다. 공인에 대한 언행은 국민의 관심사고 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와 사회 정의를 위해 취재하며 보도한다. 이해찬은 명예회복 차원에서라도 사실 그대로 밝히면 될 건데 기자를 모욕을 한 건 기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거다. 이해찬이 직접 사과해라. 응? 그래요. 이건 아주 개꿀이죠. 이해찬 새끼의 싸가지 없음을 이제 물어뜯어도 되는 거지. 이제서야 우리는 이제 나아가서 공격해라라고 갈 수가 있는 걸 겁니다. 그래서 좀 통합당도 느린 면이 있어. 나오면 이제 바로 우리는 기자들과 함께합니다. 뭐 이러면서 갑자기 우리는 한국 언론인을 이렇게 욕한 이해찬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쇼라도 해야지. 예. 내가 그런 거 잘하는데. 예. 자, 오늘 그 피해자가 그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었어요.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박원순 장례위 쪽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새끼들 하는 짓 좀 보소. 박원순 장례위가 피해 호소인을 보고 한다는 소리가 기자회견을 재고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박원순이 피해 호소인 측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한다는 소리 보세요. 생이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유족들이 온전히 눈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자회견을 좀 재고해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을 보여주냐면 좌빨들이 이제까지 먹고 살았던 가장 핵심 코어가 뭐예요? 피해의식이라는 거야. 피해의식. 누구에게나 피해의식은 있지. 각자가. 근데 저는 사실 그런 피해의식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잖아요. 뭐 어떤 분은 이제 저의 방송을 보시면서 야, 너 왜 이렇게 구독자가 안 느니? 이건 유튜브의 음모야. 뭐 이런데 아니야. 그냥 내 방송이 재미없는 거야. 그냥 깔끔하게 인정하면 마음이 편해요. 그런 거에 의미를 안 두면 돼. 근데 자꾸 거기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음모론이 나오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나오고 막 이러면은 힘들어져. 예, 그런 건 힘들어. 그러면 서로가 힘들어져. 근데 좌빨들은 그런 거를 주로 이용하죠. 누군가가 고통스러운 마음. 그런 걸, 야, 너는 피해자야. 넌 피해자야. 너는 피해자야. 이러면서 자꾸 강요를 하는 거야. 그것도 지금 그 미국의 그 흑인 문제도 그렇잖아요. 흑인들이 피해자야. 흑인들은 잘못이 없어. 여자들한테도 여자들은 피해자야. 너희들은 잘못이 없어. 너희들은 다 잘하는데 너희들은 핍박받는 거야. 아마. 끝도 없이 이런 피해의식을 계속 강요하고 강조하고 주입하고 반복적이야. 그 피해의식이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의 사망 사건이라는 이런 것들을 좌빨들이 정치적으로 치환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너희들은 잘못이 없어. 너희들은 잘못이 없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든 뭘 해야 돼. 그 보시면은 지금은 진영적으로 두 피해자가 존재한다라는 거야. 박원순도 피해자고
그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도 피해자다 이거지. 근데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보는 어떤 피해의식의 충돌인 거지. 응? 여기서 이제까지 이 새끼들이 꼴패미들의 표를 얻을 때는 짠나게 한다는 소리가 짠나게 야 여자의 증언이 증거다. 생각해보면은 가해자도 자신이 가해를 안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어요. 이 개소리 나면서 그렇게 여자 편 들은 척 아주 개생쇼를 하고 그래 꼴패미를 그 페미니즘이랑 구조가 그거 아니에요. 여자는 피해자다. 여자는 약자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동정하고 여자의 말은 다 무조건 맞다. 이거야. 두 개의 피해의식이 만난 거야. 한 명은 박원순에 대해 박원순은 피해자다. 박원순은 억울한 거다. 이 피해자. 이 성추행 피해자가 만났어.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좌빨 새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그 뇌가 과부하가 일어난 거예요. 과부하가 일어났어. 그래갖고 이게 지금 얘네들이 야 잠깐만 우리들이 이제까지 관습적으로 해봤던 거는 여자 편을 무조건 들은 거였는데 지금은 박원순 편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게 어떡하다 막 이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좌빨 새끼들 마저도 과부하가 일어나니까 지들끼리 싸우는 거죠. 지들끼리 싸우고 부딪히고 싸우고 부딪히고 싸우고 부딪히고. 그러면서 우리는 팝콘 먹으면 되는 거죠. 박원순 비서가 관둔 뒤에도 비밀 대화에 초대했다. 이야 이 새끼 아주 그냥 집착 보소 그냥 집착 봐 그냥 원순이가 이 전직 비서 A씨가 오늘 폭로를 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걸 보니 휴대전화를 포렌식으로 해서 자료를 복구해서 자 피해자가 비서직을 그만둔 뒤에도 심야의 비밀 대화에 초대한 증거도 제출했다. 이런 거 봐. 이거 지속적으로 이걸 계속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일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비서로 근무하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락을 했다. 비밀 대화방을 요구할 하등 이유가 없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접근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초기 화면이 이건가 봐. 박원순이 비밀 대화에 초대했다. 그러면서 박원순이 텔레그램으로 보낸 문자나 사진은 피해자가 친구들과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도 보여준 적이 있다며 동료 공무원도 전송받은 사진을 본 적이 있다. 이런 성적 괴롭힘에 대해 피해자는 부서로 옮겨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돼 서울시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서울시청에 연락을 받고 면접을 봐서 비서로 근무한 사람이다. 아하. 그래서 쭈쭈쭈 나오는데요.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뒤에도 지속됐다. 범행 장소는 시장 집무실과 집무실, 내 침실 등이었다. 침실 등이었다. 상세한 방법은 좀 그러나 피해자에게 둘이 셀카를 찍자며 신체를 밀착하거나 그래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공연 같은 거 하면 이제 사진을 찍잖아요. 이렇게 밀착을 한다는 거야. 예, 좀 밀착을 한단 말이야. 그래요. 근데 나도 이렇게 선을 그어놔야겠어. 이렇게 선을 그어놔서 왜냐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손을 이렇게 해야 오해를 안 살 거 아니야. 하여튼 손을 올려놔야 돼 이렇게. 예, 오해를 안 받으려면 나부터 내가 이렇게 손을 올려놓고 어떻게든 이 증거사진 이렇게 만들어놔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내가 어떤 꼴을 당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하여튼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 알아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저도 조금 입장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어떻게든 두 손을 올려놓고 어디에도 내 손은 딴 데 간 게 아니다라는 걸
아, 상세한 방법은 알려드리기 어려우나 예. 피해자와에게 즐겁게 일하기 위해 둘이 셀카를 찍자면 신체를 밀착하거나 무릎에 나 있는 멍을 보고 호를 해주겠다며 무릎에 자신의 입술을 접촉했다. 무릎에 자신의 주둥아리를 접촉을 했다. 이야. 아니, 야, 그 여자 다리를 이렇게 보는 것도 좀 이상한데, 그 무릎에다가, 아니 무릎에 멍이 들었는데 그걸 왜 또 그 입술을 대? 이 새끼 완전 웃긴 새끼인데 이거. 하여튼 무릎에 주둥아리를 접촉했다. 집무실한 내실과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 안아달라고 신체적 접촉을 하고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해 지속적으로 음란 문자 속옷 사진을 전송해 피해자를 괴롭혀왔다. 내가 볼 때는요 이거는 사진이랑 메시지를 공개를 했어야 돼. 몇 개는. 내 개인적으로는 오늘 같은 날 저렇게 그냥 신청한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속옷 사진 한 2장 정도 있잖아. 속옷 사진 2장 정도. 그다음에 그런 거 뭐 그런 오늘 우리 김비서를 생각하면서 이런 류의 문자 몇 개 딱. 그래 그렇게 나와야 이게 완전히 이게 뭐야 민주당 새끼나 이 괴뢰 정부 새끼들이 이건 완전 그냥 초토화 되는 거지. 근데 공개를 안 한다를 보면은 약간 확실히 조금 좀 아쉬워요. 예. 좀 아쉬워. 그러니까 안 보고 싶겠지. 그래 안 보고 싶은 건 나도 알지. 근데 공개가 됐으면은 뭐 얘기가 나겠지 뭐. 네, 일단 4년간 성추행했던 박원순 안아달라고 하고 무릎에 입을 맞췄다라는 이야기 방금 붙였죠. 예, 성폭력이 있었다라는 폭로가 직접 나왔어요. 이 접촉을 하고 했기 때문에 예, 4년간 위력에 의한 성폭력. 야, 아주 극악무도한 새끼였구만. 박원순은 아주 지속적으로 성적 괴롭힘을 가했다. 그래요. 이런 사진도 보내고 오랜 시간 너무 힘들었다. 신고했어야 마땅히 했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용기가 없어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뭐 그랬다는 건데 예, 넘어가자.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좋아. 그러면 적어도 인간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가 주장한 거면 그게 신념이고 이념이고 그게 진정성인 거죠. 사람이 일관성이 없으면 그 진정성이 없는 거야. 진정성은 그런 데 나오는 거지.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지켜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란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다른 사익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세상을 위해서 저렇게 얘기했구나를 알 수가 있지. 여성의 인권을 얘기한다면서 온갖 국민의 세금을 받아 처먹는 단체가 있죠. 여성가족부입니다. 이 새끼들 주둥아리를 닫고 있어. 여가부. 박원순 피해자에 대해서 입장이 없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야. 입장이 없다는 입장. 이게 여성가족부야.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이제 남은 거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뭐다? 여가부 폐지론이죠. 드디어 나와야 되는 거야 이제. 여가부 폐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는 여가부 폐지야. 그냥 이러고 여가부 진짜 이게 아니라 이제 진지하게 여가부 폐지론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이 공론화라는 거 서서히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 나오겠죠. 예, 여가부 폐지론 그래요. 서서히 풍기면서 입장이 없다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통합당에서는 친문 여성은 비호하고 비문 여성은 방치하냐라면서 깠다고 하는데요. 자, 여성가족부의 침묵이 비난이 쏠리고 있다.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될 부처가 왜 안 돼? 이거 왜 안 되니? 뭐? 잠시만요. 키보드가 지금 맛이 가버렸네. 잠시만요. 제가 좀 내려갔다 와야 될 것 같아. 예, USB 연결을 찾으러 잠시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 내려가는 거는 다른 의도는 아니야. 이게 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잠시만요. 예. 돌아왔습니다. 예, 그래요. 이게 이제 그 USB 연결이라 USB 연결에 가끔 이럴 때가 있죠. 예, 워낙 그 여러 개의 악기들이 연결돼 있어서 약간 전원 관리 문제가 생겼나 봐. 예.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 껐다 안 켜서 그런가? 자, 어쨌든 갑니다. 여성의 권리를 대변한다는 부처가 정작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가부는 친문 여성은 보호하고 비문 여성은 방치하고 있다. 여가부는 친문 여성들만의 부처가 아니라 모든 여성에 대한 무리한 부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글쎄, 여가부 자체가 좀 이상한데 없애야 돼요. 그냥 이런 식의 여가부는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가야죠. 여가부 폐지를 좀 이제 했다면 좀 탄력 있게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나 싶네. 자, 여가부는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는 장자연과 관련해 이 고소고발, 허위 사실 뭐 이런 허위 증언, 후원 검사기 등으로 고소고발당한 윤지호에 대해서는 온갖 지원을 해줬다. 무슨 숙박비를 내주고 렌트카까지 지원한 이런 짓거리를 해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거야. 이게 되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윤지호에 대해서는 숙박비 렌트카까지 해줬는데 이번 피해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준다? 또한 안희정 때는 무죄 판결을 처음 나왔을 때 1심에서도 그렇게 나왔죠. 피해자의 용기와 결단을 끝까지 지적했다고 하지 않고 이번 상황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 여가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 이상하네요. 거참 이상하네. 여가부가 저렇게 모른 척하고 나온다. 왜 그럴까를 봤더니 적화대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자, 손정우 미국에서 이제 정치 이런 걸 운영했던 손정우, 안희정, 자, 온갖 젠더 이슈가 나왔을 때 여성가족부가 다른 건 다 주둥이를 열어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일각에선 침묵으로 일관하는 여가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올라오고 있는데, 그동안 온갖 성인지 감수성이며 개소리 그걸 씹으리더니 이제는 박원순 앞에서는 갑자기 성인지 감수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여가부는 이렇다 할 메시지를 한 번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정옥 장관이, 이 장관이라는 여자가 송정우
손정우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뿐 그 다음엔 답이 없어. 미투 운동 시작 때 여가부가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까지 밝힌 것과는 대조적인 상황이다. 응? 그런데 이렇게 사뭇 달라진 여가부의 미온적 대응에는 적화돼 눈치 보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탁현민의 여성 비하 논란, 안희정의 성폭행 사건 등 여권 인사들의 젠더 의식 문제와 성폭력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을 적화대가 불편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한 여가부 관계자는 안희정 판결에 대한 여가부 논평 후 대변인이 경위서를 썼다고 한다. 적화대가 이걸 압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새끼가 얼마나 역겨운 이중성을 갖고 있는 거짓말 새끼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국민들 앞에서 자기는 뭐 패미 대통령이 되겠다 해놓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지들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가부를 압박했다는 거야. 그렇기에 갈수록 여가부는 존재감을 상실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여가부가 성평등 문제를 다루는 주무부처인데도 불구하고 전 현백 장관 이후 중요한 사회적 메시지가 전달돼야 될 때 선도적으로 나선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젠더 정의와 관련된 한국 사회 방향을 전달하는 역할은 거의 포기한 거 아니냐. 고위공직자 성비위 문제가 터졌는데도 여가부는 관련 전수조사라도 하겠다고 나서야 되지 않는가. 여가부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해 태스크포스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이제 언급해야 될 때가 왔다. 자, 이번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 똑똑하신 분들이 한마디씩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유명한 서울대 교수님께서 아주 일침을 가하셨다고 합니다. 그 시원한 일침 함께 보시죠. 성추행 후 피해자 탓하는 개들이 참 많다. 조국. 성추행을 범한 데도 피해자 탓하는 2차 피해를 범하는 개들이 많다. 그렇죠. 조국. 역시 조스트라다머스. 자, 조국은 성추행한 후 피해자 탓하는 2차 피해에 대한 것까지 교훈을 담아 예전부터 이야기했다. 대단하구만. 이렇게 문파 쓰레기들 또 박원순 빠돌이들을 까는 내용들 조국 예전부터 얘기했다라는 거 지금이라도 좌파 새끼들이 알았으면 좋겠네요. 성누리당이라면서 성퇴했던 반민주 여성 의원들 내 편 미투에는 묻지 말라면서 주둥이를 닫고 있는 일들 아주 역겨운 이중성이죠. 우리는 더 많은 말하기가 필요하며 고백과 증언 폭로로 이어지는 여성들의 행동과 움직임에 연대할 거라고 얘기했었던 반민주당의 여성 의원들 그런데 하나같이 주둥이를 닫았습니다. 진선미, 남인순, 이재정, 유은혜 등등등. 그런데 박원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 박원순 빈소에 왔던 여성 꼴패미들은 남겨진 의혹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묻지 말아달라, 인터뷰하고 싶지 않았다고까지 거부하고 있다. 서영교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 전현희도 알지 못한다. 민주당, 반민주당 여자애들, 꼴패미들은 과거의 자신들의 모습과도 대비된다. 보수 진영 정치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해왔던 인간들이 갑자기 이번 사건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다. 박원순계로 분류되는 남인수는 그래서인지 입을 더더욱 꾹 닫고 있는데 여성계 쪽에서도 발언하고 있지만 장례가 끝나 이 이슈를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 옛날 성누리당 지지자들이 갑자기 페미니스트가 되고 옛날 민주당은 그저 더듬어 만진 당으로 변신해 그 짓을 변호한다. 재밌네. 진선미, 권인숙은 박원순의 빈소에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되지 않았다. 조문 여부를 묻자 굳이 밝힐 이유가 없다며 권인숙 의원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하, 이 새끼들 하는 거예요. 폴판지님 감사합니다. 성인지는 펜트하우스하고 플레이보이. 알겠습니다. 성인 잡지가 최고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한 여자가 있죠. 지가 무슨 여자라서 배척을 당했고 이러면서 아주 꼴값을 다 떨었던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박원순 사건에 대해서 갑자기 입을 다문다. 서지연 이 아줌마는 왜 박원순 고소자에 침묵하나?
검찰 내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국내 미투 운동을 촉발했던 서지현이 박원순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한마디씩 해야 될 얘기가 바로 서지현 아니냐. 왜 가만히 있느냐. 안택은 검사장이 만약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5일장으로 치러되는 거였냐. 자, 서지현은 지금 양성평등정책특별자문관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달라. 자, 더불어반민주당에서 고위공직을 맡고 있으니까 민주당에 까방권 주는 거냐? 까임 방지권이죠. 예. 민주당 고위공직 당직자들이 박원순을 향한 피해자에 대해 이런 방법 없는 건 어떻게 평가하느냐? 아, 내가 피해자가 아닌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주둥이 닫는 건 아니겠죠? 아주 좋은 유효한 공격이었어요. 그래요. 자, 이러다 보니까 서지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온 거야. 너 뭐하냐? 얘기해봐. 막 이러고 나오니까 이 아줌마도 이제 하루 종일 시달린 거지. 예. 그러니까 뭐 어떡하겠어. 어떡하지? 하마. 어떡해. 아이고, 정말 내가 미치겠네. 어떻게 되지? 아이고, 그 열받네 죽겠네. 이거 어떡하냐. 이러면서 하루 종일 부들부들 대다가 글을 씁니다. 예, 정말 안타까운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그 내용 함께 보시죠. 한마디도 하기 어려워 이러면서 예 아주 쥐어짰어. 아주 그냥 여기 있는 그 수건이 있으면 이렇게 수건을 이게 쥐어짰어 지금. 그 물이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쥐어짜가지고 아주 그냥 쥐어짜가지고 한 2방울 나왔어 지금. 예, 아이고 정말. 서지현이가 여성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는 서지현이가 주둥이 닫고 가만히 있다. 성추행 박원순에 대해서 왜 침묵하느냐 지정에 한마디도 하기야 이러면서 이거 뭐 하는 소리야 이게. 그럴 거면 여성 인권 문제 왜 나서 지가 한마디도 하기 어려우면서 왜 나서 뒤로 빠져 있어 아줌마는 그러면. 아니 되게 웃긴 거 아니야. 여성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가 얘기하겠다고 지금 없는 소리 있는 소리 다 하던 아줌마가 갑자기 박원순 사건에서 한마디도 하기 어렵대. 어려우면 꺼져. 나서지 말고 뒤로 빠져 있어. 그래놓고서는 갑자기 내가 어쩌다 메시지들이 쏟아지는데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냐. 한마디도 입을 뗄 수가 없다. 뭐야 그럼 뭐 지가 뭐 피해자야 뭐야.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여길 보시죠. 정말 주제는 딴 건 다 필요 없는 개소리고 이것만 중요해. 한마디도 할 수 없는 페북은 떠나겠다. 이제까지 신나게 주둥질하던 아줌마가 지가 말하기 뭐야 박원순을 까기는 뭐하니까 페북은 떠나겠다. 이거야 결국엔 주제가. 한 줄 요약. 페북 안 해. 무슨 이런 아줌마가 다 있어 참네. 여성인권위원회도 하고 지가 무슨 여성이라서 차별받았는데 미투가 어쩌네 이러고 깝치던 아줌마가 박원순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겠대. 페북을 안 해. 이러고 가버렸어. 지연아 너 그딴 식으로 할 거면 나서지를 마. 여성인권이고 자식으로를. 넌 지금 여성인권을 오히려 짓밟은 거 아니야. 네가 뭐야. 네가 자격 있어 지금? 그딴 식으로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그렇게 쫄아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쫄보도 아니고 쫄보 주제에 말도 못해가지고 어떡하지 내가 박원순 까면 내가 그냥 린치 맞을 것 같아 내가 어떡하지 이러면서 쫄보처럼 얘기도 못할 거면 꺼져. 새끼가 그냥
가서 너 같은 쫄보들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정치적인 이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면 진정성 없는 그런 이중적이고 역겨운 활동을 이제 그만 집어쳐! 아니 웃긴 거 아니야 무슨 자기네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페북 안 해. 또 정신 나간 새끼가 또 있어요. 이순신도 관노와 잠자리를 했다. 관의 노예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박원순은 이순신이고 그 여자 비서가 관노라는 거야. 돈 없는 박원순 감싸기. 예. 적어도 나는 그런 희망을 봐. 나는 적어도 우파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봐. 물론 우파 인터넷 우파 쪽은 약간 조금 이렇게 좀 다운그레이드가 된 건 있어. 근데 저 정도까지는 아니야. 아직은 저 정도까지는 안 가서 다행이긴 한데 야 이건 지금 너무한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이 새끼 진짜 이거 어떤 새끼가 쓴 거야 이거. 난중일기에 관노와 이순신이 수차례 잠자리에 들었던 구절 때문에 이순신이 존경받지 말아야 될 인물인가요? 한 친여 좌빨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 박원순의 사망을 추모한다며 올라온 글이다. 일부 좌빨 새끼들 사이에서 이순신까지 거론하면서 이를 감싸는 발언이나 논란이 되고 있다. 그걸 보고 또 중건이가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니고 박원순은 이순신이하고 피해 여성은 관노가 아니다. 이걸 말이라고 하네. 진짜 재밌는 새끼들이야 진짜. 이거 봐. 이 애새끼들이 얼마나 수준 미달인지를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이런 걸 쫓아갈 이유가 없어. 이런 건 공격이 아니라고. 부러워하지 마. 이런 거 따라하지 마. 흉내내지 마. 천박해. 아주 천박해. 아주 막 격떨어져. 막 같이 얘기 나누고 싶지 않을 정도로 아주 저질스럽고 격떨어져. 이런 게 즐겁지가 않다고. 친문과 그 좌빨 새끼들이 국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대로 나타났다. 결국에는 친문들 눈에는 국민이 노비로 보인다는 것. 그들의 눈에는 여성이 관노로 보이고 그들이 자족하면 언제든지 잠자리 들 의무가 있는 존재로밖에 안 본다. 천박해. 그러면서 이 난리가 나니까 요 새끼가 나름대로 나 잣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 이번에는 뭐라고 했느냐. 이순신 관노 언급했던 정신나간 네티즌 새끼가 사과글을 올리면서 김구도 그랬다라는 소리를 또 남겼어요. 아주 천박한 새끼 한 명 때문에 좌빨 새끼 이미지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냥 지하 3층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냥. 마그마 뚫고 내려가고 있어. 고마운 존재지. 예. 이순신도 관노와 잠자리에 들었다는 취지의 글로 박원순을 옹호하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은 퇴보 성향의 한 정신나간 네티즌 새끼가 해명글을 올렸는데 예, 내가 얘를 잘못 들었다며 죄송하다고 글을 올렸지만 근데 뭐라고 하느냐면 마지막에 내가 잘못 예를 들었다. 김구 선생의 예를 찾아볼까요? 김구 선생도 비슷한 일화가 있네요. 이런 뭐라는 거야 이거 또. 얘는 약간 조금 뭔가 아는 척은 하고 싶은데 뭔가 이런 걸 뭐라고 하나 어떤 좀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진달까? 예. 김구가 또 나왔어. 예. 이순신을 강판시키고 김구를 등판시킨 꼴. 제대로 된 사과 없는 사과글. 그래요. 예. 보셨죠? 이런 것들과 우리가 어떤 동급이 돼서는 안 되는 거야. 이런 놈들과 우리가 비슷하게 보이는 것조차도 그 스스로 격을 떨어뜨리는 거라고. 아니 중도를 떠나서 같은 우파가 이해가 되겠어. 이런 쓰레기들 따라하면은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는 거지. 통합당에서는 청년 연구소가 따로 있나 본데 걔네들이 요즘 것들이라는 애들인가 봅니다. 여기서 여가부가 박원순 의혹을 조사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네요. 요즘 것들 연구소가 박원순 의혹에 대해서 여성가족부가 나서서 진상조사라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경찰서가 불가능해졌지만 진실을 알아내야 된다. 그러 여가부가 나서야 된다. 예. 여가부가 입덧닫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 어떻게 윤지호 때는 팩트도 소홀히 한 채 목소리만 높였던 여가부가 피해자 호소가 이렇게 진행 중인데도 침묵을 일관하고 있는가. 그래 뭐 알았어 이거. 근데 되게 니들도 좀 웃긴다. 여기 안에는 지금 뭐야 이준석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뭐 요즘 것들에 뭐야 하태경 이미자 이 뭐야 하태경이 여기 왜 들어갔어? 하여튼 이준석은 박원순 그거 가지 않았나? 추모하지 않았나? 그래놓고 무슨 또 뭐 피해 여자가 어쩌고저쩌고 그 가면 어떻게 준서가 이 새끼야. 네가 가면은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잖아. 거기 가서 그거 하면은 2차 가해가 되는 건데 이 준석이 이거 얘는 얘랑 하태경은 하여튼 안 될 놈들이야. 이건 안 될 애들이야. 얘는 뭐만 하면은 뭐가 애들이 뭐가 안 돼. 의미가 얘네들은 안 돼. 말만 있지 얘네들은 뭐 행동과 매치가 안 돼. 이게 뭐 따로 놀아 막. 즐거운 이야사. 요! 호! 예헤! 눈앞에 다가온 데드 크로스. 너무나 즐거운 말 아니겠습니까? 데드 크로스.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문장의 지지율이 데드 크로스 직전까지 왔다. 마구잡이로 박살나고 있습니다. 문장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 문장의 지지율 하락은 정의당 지지층의 이탈이 크게 작동하고 무려 18포인트나 빠져버렸습니다. 아마 정의당과 이제 그 대립구도가 있기 때문일 것 같고 부동산 논란도 계속 언급이 됐습니다. 한국 갤럽 조사에도 나오고 뭐 레알메타에서 나오고 일단 다 좀 박살나고 있어요. 아주 뚜렷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내가 말씀드렸잖아. 내가 이 주말에 내가 김이 아니라 그 박사장네 사람을 만났어. 이 박사장네 사람이 이제 나와가지고 내가 넌지시 물어봤지. 그 세금이 어쩌고 그냥 바로 그냥 문재인 이 새끼가 이러고 그냥 바로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정치 얘기를 꺼낸 건 아닌데 이게 세금 얘기를 꺼냈는데 그냥 바로 문재인 쌍욕부터 시작을 하는데 깜짝 놀랐다. 그 양반들이 난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이렇게 화를 낼 줄은 몰랐는데 그냥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더라고. 이러면서 막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이제 생각보다 아주 진짜 피부로 느낄 정도였어요. 피부로. 여러분들도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예전과는 달라지. 지금 뭐 느낄 수 있을 정도야. 이제 문제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 집값이 상승하고 강남 불패에 뭐 참모들도 강남 집값 강남을 쥐고 있고. 그래요. 뭐 일단은 즐거운 소식. 데드 크로스가 눈앞에 있다. 통합당 내가 볼 때는 통합당에서 이분이 그 유튜버로 나오시면은 내 개인적으로 한 구독자 한 50만은 넘을 것 같아. 기본적으로 50만 넘고 시작이야. 지금 현존하는 국회의원 중에서 이분처럼 저격과 액션이 강한 분은 없어. 이분은 유튜버 하시면은 50만이야. 50만부터 시작이야. 그냥 기본적으로. 상도형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곽상도 서울 서부지검에 방문을 해갖고 윤미향 수사를 닥달하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만큼 상자를 들고 갔어. 여기다 또 이걸 붙였어. 기자들 보라고. 전형적인 쇼이면서 임팩트이면서 그러면서 실리까지 얻은 대단하시구만. 여기 보면 윤미향 관련 수사 참고 자료를 대문짝만하게 쓰고 굳이 박스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는 거의 구경하기 힘들거든. 이런 거는. 근데 이걸 딱 요 각도로 붙이고 들고 간 거야. 지금 직접 갔어. 지금 검찰에 가갖고
윤미향 수사를 빨리 하라고 압박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줬습니다. 수사를 더 빨리 진행하라 독촉하기 위해 내가 왔다 이러면서 상도형이 취재진들을 향해서 윤미향 수사가 너무 지지부진하고 진척되잖아. 내가 아예 자료를 갖고 왔다. 그래서 내가 자료한 입수들을 넘겨서 수사에 도움이 됐어. 이거 유튜브 생방송 해가지고 슈퍼챗 열었으면 한 2천만 원 벌었을걸. 이거 한 2천만 원 각인데. 안녕 목님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상도형 이거 하시면서 다음에는 슈퍼챗 실시간 방송으로 여세요. 본인 계정 만들었고 이거 바로 2천만 원 각이야 이거. 이거는 바로 유튜브 열고 여러분 잠깐만 이런 거는 완전히 이런 거는 정말 대박인데 이런 거. 예. 자 여기 상자에 쓰인 것처럼 정의연이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 소식 같은 기재해 놓은 게 있다. 그걸 모두 은폐했는데 내가 다 찾아서 갖다 주려고 한다. 예, 그래요. 20분가량 검찰과 면담을 끝내고 나왔어. 예. 후원금 내역이 방대해서 오래 걸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 요거 요런 거 지금 요런 장면 보세요. 요거 여기에 만약에 이제 곽상도 TV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여기에 곽 TV 이렇게 써 있는 거지. 곽 TV 뭐 이래가지고 유튜브 TV라고 생각해봐. 여기 이런 게 딱 유튜브에 찍고 막 슈퍼챗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지. 여기서 안 올라가겠어 이거 하는데. 예, 내가 보면서 그 상도형께서는 유튜버로서 좀 성공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봅니다. 자 이번에 좀 통합당 쪽에서 좀 떡밥을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떡밥이 많이 나오는데 그 떡밥 중에 나름대로 이게 좀 잘하면 대어를 낚을 수도 있지 않겠냐 라는 떡밥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양반은 워낙 털릴 게 많은데 이 돈 문제가 또 생겼어요. 박지원 정체불명의 고액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생겼습니다. 기대가 되는구만. 박지원이가 전남 목포 토착 기업 등에게서 고액 정치 후원금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고액 후원자들은 본인 확인이 불가능해 차명 후원 의혹까지 일고 있다. 자 여기를 보면 국회의원 박지원이 이제까지 돈 처받은 걸 보니까 후원금 5,500만 원의 이건수 동아 일레콤 회장, 얘네들은 김대중 정권 때 급성장했던 통신장치 제조업체, 또 목포 지역에서 활동하는 국방현 초원건설 회장, 박철환 폰타나 호텔 회장, 김호남 금화건설 회장 등이 막 박지원에게 돈 다 준 거야. 그런데 차명 후원의 의혹도 있더라. 왜? 9,999년생이 등장했습니다. 무려 6명의 출생 연도가 999년도야. 9,999년생이면 태어나지도 않았 사람이잖아.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7,800년 뒤에서나 태어날 것 같은 사람인데, 예. 지금으로부터 한 7,000 맞잖아. 2020년이니까 한 7,980년이구나. 한 7,980년 후에나 있을 법한 생년월일인데, 예. 또 1980년생들이 고액 후원을 많이 했더라. 고액.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비비베베님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집니다. 이 새끼까지 날라가 주면은 이건 뭐 쉐르마 16일? 16일? 응? 16일? 16일이 목요일이네, 목요일. 16일. 이 새끼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형님을 가둬놓고 자기는 안 했다고 거짓말한 거 아니야. 제발. 예. 그날 목요일 날 저의 기도가,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